안녕하십니까, 오호당입니다.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그 안에 나름 자연순환하게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.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, 이 블로그들 있죠, 저 위에 이렇게 뒤에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글이 있고 운명에 대한 얘기들과 시사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최근에 제가 한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. 두 점을 알면, 자, 운은 이렇게 순환할 때 도는 거거든요. 이렇게. 자, 돌아요. 도는데 여기가 입추고 여기가 입한데요. 요 자리의 모습과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. 그 사람 운을 보고 그 사람의 입하 때 운이, 입하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고, 그 다음에 여기, 즉 여름이거든요. 입하부터 입추까지가 요 중간 자리 하지라고 있어요. 하지. 이때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전체에 흘러가는 모습과 그 사람의 사이즈, 즉 그 사람의 어떤 스케일을 알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? 자, 여기 점이 있어요. 이렇게 연결되겠죠. 이렇게. 즉 두 점 사이의 크기가 멀수록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큰 사이즈의 원을 그리겠죠. 그걸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사이즈라고 부릅니다. 어떤 사람은 요만한 운을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요. 입하와 하지를 보면은 요 두 점의 거리를, 각도죠. 원운동이니까. 요 두 점을 가지고 이 전체 원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겠죠.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. 그래서 입하 때의 모습과 하지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추분의 모습, 동지의 모습 등등등등 나머지가 다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죠. 추산을 할 수 있죠. 추산. 사실은 하지 때 자리와 이게 추분 이런 걸 알면은 이때는 이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예요. 나름대로 어느 자리나 다 가능하지만 입하와 하지를 제가 중요시 하느냐,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남 보기에 별 볼 일 없을 때, 그게 바로 입하 때 운이거든요. 우리나라 국운으로 치면요,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, 이때 한국 부도 났었어요. 사실상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외화가,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났었어요. 이때 그 오일 쇼크,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뛰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할 돈이 없는 거죠. 가장 찌질했거든요, 우리 국운에서. 그런데 1979년입니다. 하지가 언제냐? 1987년이에요. 갑자기 하지에 가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이 흑자가 나면서 갑자기 그냥 한국 제품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시작하죠. 이 기간이 7.5년인데요. 이때와 이때의 변화는 굉장히 커요. 이 두 자리, 79년에 부도난 대한민국과 87년에 드디어 전 세계에 수출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차이. 요 두 점은, 그죠?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죠.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도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두 점을 보면은, 대한민국은 2002년쯤에 가면은, 즉, 추분쯤 가면은,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겠구나.
그러면서 이 무렵부터 한류라는 게 등장했고요. 월드컵 4강을 갔잖아요. 그죠? 선진국이죠. 그냥 선진국이에요. 뭐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술이나 뭐 등등등 많은 면에서 양극화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. 그래서 이 두 자리를 보면은 나머지 점을 다 계산해낼 수 있다. 추산할 수 있다. 입추 때는 그 사람이 그죠? 인정받기 시작했어요. 그 무렵에 가면은. 그래서 약간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어요.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입하 때 모습과 하지 때 모습. 그러니까 좀 안 풀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탁 이렇게 그죠?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면서 짜잔하고 등장할 때 모습. 요 두 지점을 알면 그 사람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운을 볼 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입춘점 이 자리 갖다가 제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정하고요. 이런 그분이 지금 입중 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점들을 물어봅니다. 또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입하 때와 이런 걸 봐서 또 요 자리와 요 자리 상태를 비교해서 아 당신은 어떻게 가겠소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실 예측이 아니고요. 원운동이니까. 그죠? 사이즈는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죠. 그죠?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코르 1이다. 이러면은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. 사이즈란 건 뭐냐면 이것이 뭐 10이다. 이러면 이제 그죠? 반지름이 10이 되죠. 그죠? 그런 양반들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. 물론 이 숫자도 상대적이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들 몇 군데를 갖다 이렇게 두 자리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, 그 뒤로 크게 성공했겠구나. 또 아니면 뭐 그럭저럭 편히 먹고 살았겠구나. 그게 비교가 되죠. 그런 얘기를 갖다 제가 그래서 두 점을 알면은 그 사이에 원을 그려낼 수 있고 전체적인 원의 사이즈를 그려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죠? 왜 특히 입하와 하지를 제가 잡느냐?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또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요, 이런 겁니다. 입하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, 여기가 밑에가 땅속이라 보시면 돼요. 그 말은 그 사람이 이런 운에 있을 때는 사회적인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. 흔히 존재감이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유심히 쳐다보질 않아요. 뭐 있어야지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. 그죠? 뭐 학벌이 좋다든가 뭐 집안이 좋다든가 뭐 있어야 우리가 또 관심을 갖잖아요. 그죠?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뭐 인간적인 도리상 뭐 대우해 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.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사실은 굉장히 그 속물이거든요. 전 인간이 속물이라 봅니다. 왜냐하면 새 속에 살고 있으니까. 새 속에. 이게 비하하는 말도 아닙니다.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 좀 별볼이 없으면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. 뭐 그저 그렇군 뭐 아이고 저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 뭐 그런 생각하죠. 가장 그 존재감이 없는 자리인데 4월달에 농부가요 벽실 갖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게 땅이 있어요. 그죠? 땅 속에 벽실을 묻었어요. 얘가 흙을 뚫고 꼬물꼬물 자라면서 딱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이 입합니다. 그때까지 벽실은 농부만 뿌린 사람만 알아요. 저기에 내가 씨를 뿌렸다. 보이지가 않죠.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죠. 자, 뚫고 나오는 순간인데요. 입하는 뭐냐? 즉 사건의 어떤 지평선을 뚫고 나오는 순간인데 자, 싹이 나왔어요.
우리가 원하는 건 쌀이지, 뭐 싹이 나왔다고 뭐 별 관심이 없죠. 그죠?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싹이 나와서 지금 맹렬히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. 나중에 나름대로 다 크게 성공할 사람들이 많아요. 우린 관심이 없죠. 하지 때 되면 여름에 6월 22일경입니다. 벼가 맹렬히 자라요. 쭉쭉 뻗어요. 이렇게. 온유월 땡볕에, 그죠? 하루에도 벼가 막 한 뼘씩 자라요. 자, 벼는 뭡니까? 잘 자라서 나중에 쌀을 만들겠죠. 그죠? 그래서 사실 하지만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, 그죠? 땅을 뚫고 나와서 성장하니까 기쁨이 와요.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뭐 벼를 보면서도 뭐 벼가 쌀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전히 뭐 열심히 하고 있네.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. 쌀이 언제가 됩니까? 즉 추분. 9월 22일 지나서 이제 벼가 누렇게 익죠. 그죠? 이때 돼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크게 되겠어. 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죠? 이 수평선이 뭐냐? 이 밑으로 들어가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때고요. 이리 나오면 존재감이 생겨나는 때인데, 이 판은 그죠? 이 판은 바로 비존재,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아요.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주변에서, 그 바닥에서 인정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입추거든요. 여기가 이제 저는 뭐라 부르죠? 이 선을 사회적 인간이 된다. 즉, 소시얼라이즈. 사회화가 된다.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 바닥이나 그 주변에서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.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다게 크게 뭐 성공한 건 없어요. 그래서 요 대목을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향후에 될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. 대한민국 79년에 부도났던 나라가 87년에 급성장을 시작해요.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 굉장히 좋았지만은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은 뭐 그냥 좋게 말해서 중진국, 뭐 열심히 하네. 이제 뭐 무역을 좀 한 다음에 정도로만 그냥 치부했죠.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2002년, 바로 쌀이 되면서부터. 그래서 그죠? 이때부터는 사실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. 한류도 등장하고. 이것이 2009년 입동에 가서 이제 한류는 대한민국 나름대로 인정받았잖아요. 이 무렵에 우리나라가 뭐 G20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강국도가 앞마당에서 잔치도 하고 좀 가오도 잡는 거죠.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한국은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점점 존재감이 떨어져 가고 있죠. 2024년. 그렇지만 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핵심은. 이렇게 그죠? 올라갔다면은 조정 끝내고 다시 가겠죠.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갔다. 이제. 다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또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고생하고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.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. 흔히 주식에서 말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